자, 전해드렸고요. 또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민주당 지금 대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안개 속입니다. 정치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따른 정치권 상황을 지금부터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됐죠. 이 국회 상황과 또 여야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대표가 이제 단식에 들어가면서 체포안이 부결될 거란 전망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가결 결과가 나왔죠. 일단 먼저 신경민 의원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날 있었던 SNS에서 나온 부결 호소, 이재명 대표의 이 부결 호소가 동정 여론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네. 원래 이 비명을 기치를 내걸었던 사람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전날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 영장 내용, 그중에서도 특히 이 위증교사 부분과 그 증거 부분에서 예. 굉장히 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었고요. 예. 그 전에 일단 SNS의 그것은 말 뒤집기라는 여론이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예.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당 운영을 잘 해보겠다, 민주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박광훈 대표를 통해서 냈습니다마는 5월 달 이후에 있었던 김은경 혁신위원회 어떤 무력화, 예. 혁신위를 무력화하는 당 운영을 보고 의원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의원 더혁신민주회의의 사무총장의 정치 생명을 끝까지 수색색출해서 끊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영장 내용, 호소문, 당 운영 화합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색출하겠다는 것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지금 이제 가결됐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제 많은 고심 끝에 SNS에 메시지를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야기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만약 이 대표가 표결 전날 직접 부결 호소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그래도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투표죠. 이게 147표만 찬성했으면 부결되잖아요. 네네. 근데 148, 149, 예. 딱 2명, 2표 차이로 운명이 갈린 건데 만약 안 됐더라면 굉장히 침묵 속에서 암묵의 압력으로 의원들이 작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이 마음을 바꿨을까는 개량하기는 힘들어요. 네. 다만 짐작은 갈 뿐이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게 표를 2월 달하고 뭐가 달라졌죠? 2월 달에 139에서 149로 올라 10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2월 달에 기권 또는 무효표 20명 중에 그 무효표가 20명에서 이번에는 10명으로 줄었고 그 남은 10명이 전부 다 반대로 온 거예요. 네. 가결로 찬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브리스크와 함께 당이 같이 망할 수는 없다는 나름의 위기의식이 작동한 걸로 본다면 예. 작은 사파에 불과하다 SNS는. 또 하나는 오히려 어제의 결정적인 장면은 SNS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예. 오전에 이재명, 박광훈 병상회동이었어요. 거기에서 뭘 뚜렷하게 이재명 대표가 뭔 메시지를 냈다면 오히려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더 큰 변수였어요. 알겠습니다. SNS보다는 당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온 결과물이 설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 체포한 이 가결 이후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표결 결과가 그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자, 이소영 원내대변인 제가 바로 잡도록 하고요. 비명계로 꼽히는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함께 책임지는 모양새는 돼 있습니다. 신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렇다면 뭐 비대위로 가게 됐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건 아직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예. 일단은 원내대표 단만 그만둔 거고요. 네네. 당의 간부들은 사의를 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대기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당원 당규를 보면 구속이 대표가 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가 되는 상황을 상정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원 80조가 바로 그 조항인데요. 예. 지난 2월 27일에 부결이 된 이후에 바로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당 사무총장이 당무위원회에 이걸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을. 예.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계속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갖춰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총장은 사실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일단 영장 심사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때 가서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에 당에서의 변화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네, 되겠습니까? 당 지도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수박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했었죠. 비명계를 향해서 이른바 수박이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색출 작업을 비롯해서 비명계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루어지겠죠. 당분간 며칠 동안 될 겁니다. 그게 며칠 동안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냐 안 되냐까지 할 수밖에 시간은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 거고 다만 예. 당내 계엄령 상태였잖아요. 자, 당 대표는 병상에서 앉아서 지령을 내리잖아요. 부결시켜라, 예. 반대하라, 라고 지령 내리죠. 또 강성 지지자들은 의원들 전체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의견을 밝히라. 반대하는 의원 명단 100만 명 올리죠. 이게 수박 색출 작업이잖아요. 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은 수박을 관종했다는 선전포고 있고 예.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가결에 동조하는 사람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 찾아내서 이런 당내 계엄령 상태에서도 약 40명 가까이 39명 가까이가 저는 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 좀 저력을 보여주는 시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당분간은 뭐 이런 공기 가세되겠지만 예. 적어도 정신 차리고 본다면 대통령 선거 후에 이 정부 출마 1년 3개월 정도를 끌어온 네네. 이 국면만큼은 좀 종결짓자는 그런 여론이 좀 확산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혼돈의 민주당 상황을 놓고 심리적 분당 상태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어제 SNS에 올린 글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부결을 호소문을 낼 거라고는. 아니, 색출한다는데 끝까지? 지가 뭘로 색출을 했니? 그러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멍청한 것들.
당 원로의 강한 비판을 지금 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처했다 이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혼란 상황, 이 분당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저께 그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은 예. 민주당의 비판성, 민주당의 건강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거거든요. 오히려 예. 근데 어저께 이제 일단 뭐 굉장히 격한 반응들, 뭐 눈물까지 흘리고 탈당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친명 쪽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개딸들의 격한 반응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대표, 구속될 위기에 있는 대표 또 판사의 영장실질심사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예. 뭐 이런 대표와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이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될 거고요. 이것은 여론과 언론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아마 민주당이 눈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비판성, 민주당의 건강함, 민주당의 민주성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속단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한 그 심리적 분당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이 숫자를 보면은요. 네네. 어저께 숫자를 보면은 무효화, 기권 뭐 이렇게 다 합쳐보면 40명 선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죠. 39. 예. 그리고 이제 136명 중에서도 예. 이 단식 사태를 맞아서 대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것을 정말로 개방적으로 그리고 아주 프리한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건강한 목소리들이 민주당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심리적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결국 구속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리더십의 치명타를 입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당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일각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이른바 뭐 옥중 공천 뭐 이런 게 현실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런 쪽에까지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불가능하죠. 비현실적이죠. 네.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야 당권을 쥐고 공천권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겠지만 네. 구속되는 순간 끝이죠.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에서 질서 있는 재편, 질서 있는 퇴각 네. 이게 필요한. 그래서 뭐냐? 이른바 친명 비명계가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돼요. 타협의 지점은 뭡니까? 친명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네. 지분보다 더 적게 공천권을 가져가고 비명은 갖고 있는 숫자보다 더 많게 공천을 가져가는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강성으로 저렇게 옥중공식과 이야기가 나오면 네. 말을 바꾸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계속 목소리가 커진다면 당은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지금 그 전선이 뭐냐? 공천 전쟁에 수도권을 거다. 아. 수도권은 원래 친명계가 아주 많기 때문에 거짓이 될 것처럼 보여지고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 DJ, 노무현 흉내를 냈지만 네네. 코스프레를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런 담대한 결정을 못 내렸잖아요. 예. 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판사 앞에 가서 가결을 주장하고 판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데 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못 보여준 이런 대목 때문에 당내에서는 리더십은 끝났다고 봐요. 오케이. 상대당의 리더십은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오히려 또 역효과이 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법 리스크가 제거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 예. 그 지금까지는 뭐 당직자 포함해서 모든 게 주구장창 이재명 공격이었는데 예. 이런 데면 좀 약화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뭘 할 거냐, 무슨 깃발을 들고 총선거에 내년 선거에 임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민생과 실질, 실용 이런 유예 될 겁니다.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곧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겠죠. 단식을 계속 지금은 이어가는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으려면 단식을 중단해야 할 상황인데 단식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고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단식을 중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병원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일단 아닌 걸로 보고요. 예. 일단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아마 틀림없이 구인영장 얘기를 꺼내고 어쩌고 그러면은 네네. 바로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 이건 피의자의 권리죠. 영장실질심사는.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누워서 심사를 받아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무한정 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결국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대표의 체포안이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할지 사실 이것도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한 장관이 약 30분에 걸쳐서 구속 필요성을 이걸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또 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한 장관이 연단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길게 설명하면서 이제 또다시 민주당과 충돌이 빚어진 상황을 직접 보셨습니다. 일단 먼저 저 내용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이 대표의 구속 여부 법원의 결정에 달린 상황인데 아까 구속영장 이 발부 요 내용은 아까 주원진 기자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험상으로 어떻습니까? 법에 지금 규정이 돼 있는 범죄의 중대성 문제는 어제 한 장관이 증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싸우긴 하겠지만은 예. 이것은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은 논란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많은 논란을 하게 될 게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가능성인데요. 예.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를 영장에서 검찰이 써놓고 있어요. 따라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입증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예. 문제는 네네. 도주 가능성입니다. 도주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영장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히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다고 만약에 방점을 찍으면 예.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판사의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제는 정말로 판사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검찰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이 기각될 경우 안 될 경우 판사가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는 검찰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될 상황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겠죠. 판사 앞에서 변호인과 예.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판사로서는 정치적 불안을 많이 들게 된 상황이에요. 누가 될지 서울중앙지법의 3명의 영장 담당 판사 가운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이 드는 거예요. 왜? 네. 국회에서는 결국 구인해도 좋다. 이재명 의원을 데려가서 영장실질심사 하세요라는 예. 사인을 준 거잖아요. 공식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 이게 들었다. 그러면 구속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내용 자체도 어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네. 근거를 해서 보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할 공산이 커요. 예. 또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굉장히 제가 어제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는 바람에 못 들어봤지만 상당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화영 씨 재판이었잖아요. 네. 부부싸움까지 법정에서 부부싸움하는 과정 이런 거 본다면 판사도 다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심정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예,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얘기를 이제 구속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고성이 오가서 이제 국회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한동훈 장관이 너무 좀 장황하게 간 건 맞아요. 길이가 좀 길었죠. 네, 네. 예. 아마 원래 원고를 제가 봤습니다만 원고를 다 읽었으면은 한 40분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예. 항의라고 이러면서 10여 분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네네. 근데 아마 한동훈 장관의 어제 전략은 아주 드라이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일단은 지루했고 예. 피의사실 부분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뒀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